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세워 마린 솔루션즈의 김영원 대표라고 합니다. 사실 어제 이거 스터디 한다고 상당히 제 예를 먹었어요. 영어로 발표하는 줄 알고 영어로 지금 연습한다고 했었는데 다행히 강필호 책임께서 한국말 하시길래 되게 반가웠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저희들이 속스스크라바 리트로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BWTS나 속스크라바나 전부 다 유럽에서 다 먼저 뭐 조금 그 비속어로 해 먹고 우리가 뭐 파스트 팔로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남거나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IMO 그 회사 기구의 그 규제 강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친환경 선박 개조 사업에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을 우리가 퍼스트 팔로우가 아니고 퍼스트 무브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실무 우리 업체로서 저희들이 경험한 것들 그리고 생각들을 좀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세워 마린 솔루션즈는 울산에 있고요. 한 30명의 설계 엔지니어가 포진되어 있고요. 핵심 설계 디자이너들은 주로 또 현대중공업 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은 주로 큰 배들 대상으로 현존선, 친환경, 선박 개조, 엔지니어링 플러스 비즈니스 디벨로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 아젠다인데요. 속스스크라바 설치하는 것과 그리고 HFO 추진선을 LNG DF나 메탄올 DF 그리고 암모니아, LPG DF로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개조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오래된 LNG선을 갖다가 FSRU로 개조하는 사업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스크라바 리트로핏 턴키 서비스인데요. 저희 회사가 지난 5년 동안 한 40여 척의 속스크라바 엔지니어링을 했고요. 또 전체 설치 작업도 저희들이 한 2건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턴키 베이스로 보자면 VLGC 경우에 한 전체 엔지니어링, 그다음 장비, 그다음 설치 다 포함해서 한 250만 불에서 또 400만 불까지 그 메이커 타입이라든지 뭐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스크라바 설치하는 프로시저는 뭐 대략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전소에서 소요되는 기간은 한 25일에서 40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피저비스터디부터 커미셔닝까지 전체를 보자면 한 메이커에 따라서 5개월 내지 한 7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리트로핏 그리고 컨버전 이런 비즈니스 디벨로퍼로서 주기적으로 이제 세호 뉴스를 우리 협력업체나 또 해외 잠재적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퍼블리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HFO 현존선 HFO 프로펄션 시스템을 에코 프렌들리 퓨얼 프로펄션 시스템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LNG DF도 있고 메탄올 DF도 있고 또 뭐 암모니아나 뭐 LPG 여러 가지 친환경 연료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 한 4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또 해외 여러 선사들을 방문해서 또 고객 소리를 듣고 또 글로벌 트렌드가 들어가는지 이런 좀 파악하는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좀 희미하게 나왔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온라인 로드쇼도 한 2년 전에 글로벌 선사 대상으로 해서 이 주제로 또 했을 거예요. 또 많은 선사에다가 저희들의 준비된 것들을 이렇게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 그 결과 여기 뭐 테이블에 나와 있다시피 한 90여 척에 대한 L&D DF 개조에 대한 인콰이를 저희들이 받아서 바지트리 견적을 주기도 하고 또 EPC 일정 스케줄도 주기도 하고 디테일하게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실제로 계약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향후 IMO 룰 강화에 따라서 기회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에너지솔루션에서도 많은 준비를 지금 했고요. 또 바찔라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 개조 산업에 종사하시는 플레이어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경험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신조선에서 이러한 선박들을 다 해본 맨파워라든지 경험 그리고 기술 그리고 엔지니어링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협업한다면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퍼스트 무브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이니시티브를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 뛰어다니면서 한국에서 만들어놓은 컨소시엄인데요. 뭐 설계회사 그리고 장비회사 그리고 설치회사 시운전회사 그리고 전소까지 다 망라해서 저희들 이런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대선 홍보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한국의 친환경 선박 개조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은 저는 가능한 한국에서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런 혜택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뭐 매출 증대 효과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가능한 저희들 최대한 한국에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모든 협업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뭐 저희 회사가 작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글로벌 선사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업력이랑 그런 퍼포먼스 레코드가 부족해서 이러한 그동안 VLCC나 벌크 캐리어의 가지고 있는 선주사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서 LNG DF 개조의 기본 설계에 대한 AIP를 어플라이해서 ABS하고 BV로부터 저희들이 4건을 확보했는데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신뢰성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글로벌 선사를 대상으로 또 피지비 스터디 리포트도 몇 군데 저희들이 제공을 했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또 여러 바이어들과 함께 이런 LNG DF 개조 사업을 위한 MOU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은 각 선종별로 LNG DF 개조 사업을 했을 때의 바지트리 견적인데요. 이것은 저희들 테이블에 앉아서 만든 것이 아니고 관련된 여러 회사들과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고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따져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이 안에 이 테이블 이 코스트 안에는 만 엔진의 그 엔진 리비전 금액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즈 막스 같은 경우에는 2,600짜리 C타입 탱크가 2개가 들어가는데 그 가격과 그리고 FGS 코스트 그리고 여기 안에는 그 엔지니어링 금액 그리고 장비 금액 그리고 시운전 전소까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윤까지 다 포함해서 했는데 한 2천만 불 정도의 예산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액이 상당히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사들이 저희들이 컨택한 결과 하고는 싶은데 이런 금액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IMO 그런 운항선에 대한 규제가 이제 시작이 됐고 점점 강화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그 선주사들이 좀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올 것이고, 그때 우리한테 준비된 우리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워크 스케줄 앤 레스폰시빌리티 매트릭스인데요. 시즌 스터디부터 해서 해상 시운전까지 전체 일정을 다 뽑았습니다. 저들이 뽑아가지고 나열을 해놓은 건데 총 한 10개월, 19개월 정도 걸립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아무래도 장납기인 이제 LNG 탱크, 스토리지 탱크가 가장 문제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9개월로 저희들이 일정을 잡고 선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 영상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달에 나온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LNG 듀얼 퓨얼 LPG 듀얼 퓨얼 유토피를 이제 BW 노르웨이에서 홍콩 옆에 션전이라는 데 존소에서 율리안 존소라는 데서 15척을 다 완료를 했다는,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그런 내용이 뉴스에 떴는데요. 실제로 HGS가 먼저 사실을 했었는데 뭐 금액적인 측면 여러 가지 그런 측면 때문에 율리안에서 다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지난 6월달에 나온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머스크에서는 이제 듀얼 퓨얼 메탄올 파워 베슬로 이제 현존선을 개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그 머스크 인사를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테크니컬 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머스크뿐만 아니라 하프한 로이드라든지 그다음에 프랑스의 갑자기 생각, 프랑스의 이제 대형 선사들, 컨테이너 선단을 가진 선사들이 이쪽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LNG DF 추진 개조는 뭐 땡급 영하 163도까지 이제 내려가는 그런 액체 LNG를 또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비용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메탄올은 그런 측면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선수사들이 현존선에 대해서 이쪽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LNG DF 개조 사업을 위해 준비한 그런 컨소시엄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준비한 것들을 필요하면 바로 메탄올 DF 개조로 이렇게 전환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준비한다면 기회가 충분히 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프한 로이드가 한 2, 3년 전에 한번 LNG DF 컨버전을 시도를 중국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머스크는 지금 메탄올 컨버전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LPG DF 리트로핏은 또 BW LPG 노르웨이에서 지금 이미 많이 했고요. 이와 같이 선사들은 이렇게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같은 솔루션 프로바이더 쪽에서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이런 그린 퓨얼 파워 엔진 개조 쪽으로 주도권을 잡고 갈 것인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조선에 이렇게 역량이 뛰어나고 좋은 경험들이 있지만 개조는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협업하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래된 이제 LNG선을 운반선을 FSRU로 개조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우리 회사 같은 회사는 엔지니어링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히 뭐 저희들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이제 엔지니어링 측면에 저희들이 조언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들 나름대로 또 글로벌 선사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쪽에 하나의 비즈니스 디벨로퍼 역할은 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들을 많이 제가 담아놨는데요. 일단 이 내용들은 다 그 앞으로 향후 시장 여건이 좋아진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따로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아시아 존 쪽에서 이런
LNG 운반선이나 뭐 이런 수요들이 많아서 FSRU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특히 뭐 유크레인 러시아 전쟁 영향을 미쳤지만 앞으로도 꾸준하게 계속 이런 FSRU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2027년에는 29억 2.9 빌리언. 이제 어제 영어로 제가 준비했지만 한국말 하니까 잘 헷갈리네요. 예, 지금 달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요것은 FSRU 신조했을 때 하고 그리고 온쇼어 임포트 그 터미널을 건설했을 때 그 차이인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가격적인 측면이나 리드 타임이나 그리고 이제 법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FSRU를 신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신조했을 때 최근에 뭐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억 5천만 불, 3억 6천만 불 정도. 물론 사이즈 따라 다 달라지겠지만 하지만 컨버팅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제가 지난 5월달에 저 휴스턴에서 만난 클라이언트를 보니까 한 20년 정도 된 멤브레인 타입 LNG 128K를 구입하는데 한 4천만 불에서 한 5천만 불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플러스 개조비 한 1억 불에서 1억 2천만 불,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이런 금액이지만 실제로 기간도 짧고 그리고 비용도 한 신조에 비해서 3분의 1 내지는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매력적이고 최근에 특히 이 시장이 조금 붐업되고 있는 이유 중 한 개가 오래된 그 스팀 터바인 추진 방식의 모스 타입의 LNG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일 용선비도 상당히 약하고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있을 때 이렇게 개조를 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만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국이나 싱가포르, 우리 한국 정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좀 역량을 모은다면 우리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치 측면을 보면 그냥 오래된 스팀 터바인의 LNG 선을 운영했을 때 뭐 만불, 2만불, 뭐 요새는 좀 좋아지니까 한 2만불, 3만불 퍼데이 되지만 실제로 개조하고 나면 뭐 8만불, 10만불까지 이렇게 용선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 투입 금액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뭐 특히 이제 이런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뭐 이집트나 뭐 브라질이나 뭐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이런 데서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심지어 독일까지 이런 수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기본 컨셉은 간단합니다. LNG 선에다가 리퀘스트 유닛들을 갖다가 탑재를 하면 바로 FSRU가 됩니다. 예, 이건 뭐 티피컬 전통적인 FSRU 플로우 스킴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장비들이 탑재가 됩니다. 한국에도 이런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동아엔텍을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한국으로서는 큰 장점이 아닌가 이 사업을 하는데 한국에는 대표적으로 한 3척 정도가 지금 오래된 모스 타입의 LNG 선이 있습니다. 다 현대에서 건조를 했고 뭐 LNG나 SK에서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가스에서 잘 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뭐 개조할 생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엔지니어링 측면을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오래된 LNGC 자체 조사를 하고 또 엔지니어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LNG 터미널 그쪽에 현장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조사하고 또 엔지니어링하고 그리고 FSRU 개조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3부류로 나눠서 이렇게 엔지니어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기 위한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런 배에 대한 컨디션 어세스먼트가 상당히 중요하죠. 뭐 홀스트럭처, 카고 컨테인먼트 시스템, 그다음에 프로펠 시스템, 머시너리 일렉트릭, 세프티 시스템, 그리고 컨트롤, 이 모든 망라한 검사를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 쪽에 여러 가지 컨디션들을 갖다가 또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런 스트럭처 디자인, 퍼티그 어널리시스라든지 뭐 라이프타임 롱지비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조사할 것들이 연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스트럭처 어세스먼트, 뭐 로딩 컨디션, 뭐 이런 무수한 게 연구하고 분석해야 될 것들이 엔지니어링 측면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개념이고요. 또 모어링 측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좀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모어링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또 분석과 조사가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리스크 어세스먼트도 상당히 중요한 또 프로세스고요.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이 개조를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삼션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설계부터 해서 테스트까지 총 15개월이면 되지 않느냐. 실제로 저희들이 조인해서 하고 있는 선박의 경우도 이 정도 기간 범주 안에서 끝내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개조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스테이크 홀더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스 플라이어라든지 십 오퍼레이터라든지 제트 오퍼레이터, 그다음 파워 공급하는 업체,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같이 조합하고 연합을 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또 따지고 또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또 있습니다. 예, LNG 선을 FSRU로 개조하는 것 관련해서 제가 영어로 쭉 작성을 해놨는데 결국은 마케트 커질 거고 우리 한국에서 상당히 강점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뭐 그런 내용으로 써놨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